파수꾼, 경계하여 지키는 자. 그리고 영화 영어 제목은 블릭 나잇이다. 해석하자면 암울한 밤, 안개가 낀 듯 음산하면서도 뿌연 밤이라는 뜻. 그렇다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황야에서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는 이들, 그것이 바로 주제이고 주인공이 될 터이다. 영화 파수꾼은 독립영화이기에 엄청난 액션이나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오로지 배우들의 연기와 카메라 연출, 그리고 편집으로 승부를 보는 영화. 그러나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인물들 사이의 감정선이 보는 나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든다. 보는 내내 가슴이 울렁이고 답답하다. 그대로의 날 것을 연기하는 듯한 영화의 디테일은 숱한 관람객들의 가슴과 뇌리에 날아와 박혔다. 역순으로 진행되는 스토리 구성은 관객이 머리를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난다. 파수꾼의 결말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관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골똘히 생각해야만 한다. 대체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왜 이 영화의 제목은 파수꾼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웰메이드 독립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 보자. 파수꾼 줄거리 전개는 역순으로 진행된다. 기태의 아버지는 자살한 아들의 죽음을 쫓아 기태의 학교 친구들을 수소문해 찾아다닌다. 먼저는 희준, 위 사진에서 오른쪽의 인물이다. 그리고 왼쪽은 동윤. 두 친구는 기태가 자살하기 전까지 가장 절친했던 친구들이다. 그러나 희준은 기태가 죽기 얼마 전에 기태와 돌이킬 수 없는 마찰을 갖고 전학을 가버렸고, 그래서 동윤은 희준이 전학 간 이후로 기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언제나 붙어 다녔던 새 친구였지만, 그러나 이 관계엔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애매한 불편함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태가 있다. 영화 속에서 그 불편하고 찝찝한 관계는 서서히 인물들과 보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발단은 위의 셋이 보경과 세정을 포함한 남자 셋, 여자 셋, 월미도 여행을 가면서 조금씩 드러난다. 희주는 보경을 좋아한다. 그러나 보경은 기태를 좋아하고 있었고 여행에서 기태에게 고백하게 된다. 이 장면을 보게 되는 희주는 기태에게 일방적으로 따지게 된다. 여기서 두 친구의 우정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뒤틀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태는 진심으로 희준을 위하지만 표현 방법과 대처 방식이 서투르다. 기태가 생각하는 친구란 자신을 100% 이해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면 친구니까 있는 그대로 믿어주길 원한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전부를 드러내고 말해주길 원한다. 어쩌면 다소 어린애 같기도 하며 한편으론 섬세하고 여성적이다. 그러나 희주는 그런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기태의 바람대로 행동해주지도 않는다. 딱히 기태를 대항해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속에서도 정말 이해하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그냥 속에 담아두고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무튼 다소 애매하기도 하고 얼버무리는 것도 같은 기태의 모습에서 희주는 위화감을 느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희주는 기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둘의 관계는 이미 어그러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관계엔 이미 신뢰에 금이 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어 학교에서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어머니가 없는 기태 앞에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친구의 눈짓을 본 기태는 언짢음을 어리숙하게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폭력적인 성향으로 표출된다. 그래서 얻은 타이틀은 학교 짱이다. 이 타이틀이 기태에게 있어 그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그에게 권력은 소중하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그를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에 그는 너무 어렸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다. 인간 본성적으로 깃든 권력의 의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일까? 아무튼 그런 기태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보다 내가 짱이고 너희는 부하 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수직적 권위적 의식을 갖게 된다. 그의 주변 교우들도 그를 그렇게 대한다. 그래서 정녕 그에겐 친구가 없다.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던 아무 조건이 없는 관계인 동윤을 제외하면 심지어 희준까지도 그에겐 수직적 권위를 내세울 대상일 뿐이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희준도 기태를 일정 이상의 친구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의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갈등은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점점 곪다가 결국 문드러진 오해와 갈등이 터져 관계의 종말을 불러온다. 이때부턴 마음이 뒤틀려버린 기태와 그 무리의 희준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 그것을 견디지 못한 희준은 전학을 가고 중재자의 입장에 서야 할 동윤은 약자라고 생각되는 희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게 된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삔또가 상해버린 기태는 동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바로 그의 여자친구인 세정의 과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게 되고 심지어 세정에게도 찾아가 기태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게 된다. 이윽고 세정의 자살 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동윤은 어두운 공터 무리에 있던 기태 무리를 찾아가 혈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두 친구 사이의 관계도 증오만 남긴 채 끝나버린다. 이 과정에서 친구가 아닌 짱의 권력 아래 빌붙어 있던 무리들도 기태를 버리고 떠난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기태.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한 것 같은 그는 마지막 끈을 붙잡기 위해 다시 한번 동윤을 찾아가지만 이미 단단히 마음이 돌아선 동윤은 기태의 마음에 못을 박는 독서를 날리고 끝내 그를 외면한다. 결국 기태가 한 선택은 관계의 상실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영원한 도피, 죽음이었다. 다소 불분명한 메시지 결말로 여운을 주는 이 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각자가 정말로 지켜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게 된다. 세 주인공은 모두 미성숙했고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근본적으로 이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영화 내내 기태의 아버지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어른들이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다. 아이들이 처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파수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들의 가정은 파괴되어 있고 소통이 없고 답답한 느낌뿐이다. 늘 혼자인 아이들, 기태의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부모님들의 얼굴조차 나오지 않는다. 가정으로부터 기인된 상처는 아이들에게 저주처럼 대물림된다.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고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기에 누구 하나를 싸잡아 욕할 수 없고 탓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이 영화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먹먹하게 만든다. 우리가 사실은 기태이고 동윤이고 희준이고 또 그런 이들의 부모이고 또는 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기태는 자신의 약한 자존감과 애정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친구와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을 앞세웠다. 결국 그의 행동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또 다른 상처를 부른다. 동유는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더 오랫동안 중마고우였던 기태와의 관계를 버리고 마무리를 하듯 기태의 면전에서 대못을 박는다. 내가 네 진정한 친구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뿐이라고 짓거릴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네 진정한 친구였다는 생각 마라. 생각만 해도 역겨우니까. 네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 있잖아. 가식적인 인간 싫다고. 근데 네가 제일 가식적이야. 네가 역겨우니까 다 너 떠나는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 없어.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그리고 희주는 자기 마지막 자존심에 대한 고집으로 기태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잠가버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날 친구로 생각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내가 언제까지 네 앞에서 꼬리 흔들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네 앞에서 그렇게 맞고도 오기로 버텨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량한 자존심 나도 한번 부려봤다. 왜, 안 되냐? 저 친구들도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랑 학교 다니면 편하니까 붙어있는 거지. 나도 널 친구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알아? 결국 이들 모두가 파수꾼으로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관계다. 인간은 사람 사이라는 뜻이다.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일반적인 관계만으로는 안 된다. 신뢰받고 인정받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주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또 아무나 할 수도 없다. 사랑하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인 열쇠가 필요하다. 바로 희생이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혹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희생해야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영화 속 세 주인공은 서로 사랑할 용기가 없었다. 다른 말로 희생할 용기가 없었다. 나를 버릴 용기가 없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구였고 대상이었다. 그 관계의 종착역은 곧 파멸, 죽음이다. 그래서 이 영화는 부분적으로나마 진리를 보여준다. 관계의 비극은 모두로부터 기인하여 모두에게 돌아간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인간이기에 관계하고 엮여져서 함께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관계엔 파멸이 찾아온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가정이 무참한 개인주의를 표방한 이기주의 속에서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유는 모두 관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모두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가장 소중한 그 관계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7번, 70번이라도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준비를 의지적으로라도 해야만 한다. 한번 잘려버린 관계의 끈, 다시 붙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몇 번을 보아도 참 묘하고도 현실적인 영화다. 영화를 처음 본 고등학생 시절, 왜 영화의 이름이 파수꾼일까 생각했었다. 파수꾼이라 하면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이 아닌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 자신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이해하기 힘들었던 의문들이 사그라들고 시간이 흘러 나는 기억 속에 묻혀있던 이 영화를 다시 꺼내보았고 나는 미간을 마음 편히 펴지 못한 채 기태, 동윤, 희준을 바라보며 117분을 보냈다. 그와 동시에 갑자기 내가 조금은 어른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생 시절 내가 이 영화에 대해 온전히 공감하기 어려웠던 건 웃기게도 내가 기태와 같은 터널 속에 있는 여고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시절 나는 기태와 다른 위태로움과 복잡함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었다. 그렇게 저 남자애들은 왜 저렇게 치질하게 싸우는 거야? 하고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등장인물이었던 것이다. 지금에서야 아, 학창시절에 저런 친구들이 있었지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의 그 감정으로는 객관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으니 말이다. 학창시절을 단단한 마음으로 무난하게 보낸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겪는 혼란의 시기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춘기란 것을 겪을 때면 부모님과의 대화보단 문 밖으로 나가 친구들과 음료수를 마시며 온갖 수다를 떨어대는 것이 더 좋고 혼자만의 비밀을 만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절친이었던 기태, 동윤, 희준이의 각자의 고민과 오해, 자존심 등 온갖 감정들이 섞이며 오묘한 냄새가 풍긴다. 기태, 동윤, 희준 세 친구는 사춘기 남학생이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친구인 듯한 기태. 학교에서 그는 인기가 많아 쉬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온갖 이야기를 쏟아내며 거친 청춘의 언어들을 뱉어내며 우정을 다진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기태는 극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감정적이며 이중적인 인물이다. 기태라는 잘 나가는 친구는
사춘기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백이 될 수 있는 인물이면서도 친구인 동윤, 희준의 마음을 가리고 막을 수 있는 존재다. 기태는 무언가의 결핍을 느끼고 있기에 본인을 더욱 내세운다. 가정에서의 유대 관계를 크게 갖지 못해서일까? 기태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거친 인물이다. 그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기보단 왜? 뭐가? 됐다 그만하자 는 일방적인 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어쩌면 강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는 그의 거친 어투와 날카로운 행동 때문인지 기태를 건드리는 것들은 크게 없었다. 기태의 그것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기태의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희준에게 그런 기태는 비오는 날 작은 우산을 쓰고 걷는 듯 어깨를 움츠리게 만드는 인물이다. 희준은 답답하고 작은 우산을 쓴 듯 불편해 보였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친구라고 생각한 희준, 동윤과 나눠 썼던 작은 우산의 밖으로 밀려난 기태는 비를 맞기 시작한다. 기태의 아킬레스건은 외로움과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사춘기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듯 기태의 전부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전부였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기태는 더욱 나를 세워 자신의 공간에 우정과 비슷한 그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발버둥 치는 여린 존재였다. 동유는 기태와 희준 사이에서 나름의 중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어른스러워. 나는 괜찮아. 너희 말에 흔들리지 않아. 하는 식의 자존심을 꿋꿋이 유지하는 척을 하는 불완전한 어른이자 주변인이다. 기태와 희준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할 때 동유는 중재에 나선다. 기태를 뜯어 말려보지만 선을 넘는 기태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다. 동윤이 기태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던 건 자신의 여자친구 세정을 험담하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정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다. 동윤을 자극하듯 너 세정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걔가 하며 얘기를 꺼내는 기태에게 나도 알아. 나도 그냥 즐기는 거야. 어른스럽고 쿨한 척 한쪽 입꼬리를 올려 보인다. 하지만 불완전한 동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 세정의 모습은 동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된다. 불쾌한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중요하지 않다. 기태가 시작한 것이든 떠도는 이야기를 기태가 잡아 끌어 동윤과 세정 앞에 갖다 놓은 것이든 그건 상관없었다. 동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기태가 없어졌으면 했다. 동윤은 다른 이들의 말에 힘껏 어른인 척했지만 정작 본인의 상처 앞에서는 순식간에 힘이 풀리는 어린아이였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기태에게 동윤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고 기태는 마지막 친구라고 믿은 동윤마저 잃게 된다. 희주는 마치 주춧돌 같은 사람이다. 주춧돌은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돌인데 묵직하게 기태를 받쳐주는 듯 했지만 희준과 기태의 관계가 뒤틀린 순간 기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기태의 가정과는 다른 평범한 가정에서 관심과 나름의 사랑을 받고 자라온 희준. 왠지 강박적이며 깔끔하고 직선적인 희준은 쉽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크게 화나 짜증을 내지도 소리나 주먹을 질러버리는 스타일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숨기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 어린 희준의 눈빛엔 기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시작은 희준의 짝사랑 대상인 보경이 기태를 좋아한다는 것에서 나온 질투, 그 후엔 기태에 대한 거리감과 상하 관계, 그것은 희준의 시야를 조금씩 좁혀갔다. 그리고 친구를 잃기 싫어 발버둥 치는 기태의 엇나간 표현법들에 지쳐 질투를 넘은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기태를 향해 쏘아대는 희준의 표정은 마치 완벽한 적을 대하는 듯했다. 나 전학 가. 너 때문에. 라는 한마디엔 모든 일의 시작은 기태였고 모든 잘못도 기태가, 엇나간 우정 또한 기태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며 뿌연 현실을 바라보는 희준의 마음이 너무도 투명히 드러나는 듯했다. 그렇게 희준은 기태의 존재를 피해 전학까지 가게 된다. 뒤에 가서야 희준과 동유는 기태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기태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고 그로 인해 기태는 두 친구의 곁을 떠난다. 세 친구 중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낸 소녀는 없었다. 어린 소년들에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무기가 필요했다. 기태는 거친 행동, 거친 언어를 뽐내며 주변을 찍어내리는 것. 동유는 어른인 척 태연하게 어린아이들을 보는 듯 이야기하는 것. 희주는 무던한 표정을 유지하며 표현하지 않는 것. 서로의 등을 맞대고 다른 방향을 쳐다보던 소년 셋은 가장 가까운 사이인 듯 보이지만 등 뒤에 있는 친구가 어딜 바라보고 있는진 알 수 없었다. 본인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무기를 든 소년들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것들의 방향조차 알지 못했지만 각자의 무기를 힘껏 휘두르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무지향성을 지닌 채 말이다. 사춘기 소년들의 겉모습은 마치 깨진 거울 같다. 위험하고 날카로워 보인다. 깨진 조각을 줍기 위해 손을 뻗으면 따끔하게 상처가 날 듯 말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 깨진 거울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만들어진다. 소년들은 그렇게도 여린 존재였다. 나는 소년들이 겉모습만 보고 자란 여고 출신 여고생이었기에 소년들의 세세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칠고 투박했으며 긴밀하지만 때론 너무도 싸한 그들의 우정을 말이다. 남자들은 단순해서 금방 싸우고 금방 풀지 않나? 하고 오해했던 지난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사춘기 남학생들은 단순하지 않으며 오묘하고 다중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의 우리는 너무도 어렸고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 그 어딘가를 빙빙 돌던 주변인이었다. 객관적이고 부드러운 표현보다는 당장
마음속에서 치고 올라오는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나의 고통은 다른 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 내 마음을 치고 올라오는 찰나의 감정을 한번 내려놓고 나면 조금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해 후회하고 또 모르는 척하며 자라난다. 벅찬 마음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깨져버릴 때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다른 이에게 쏟아낼 때도 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 과정을 수없이 지나 조금은 더 단단하고 두꺼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흔들리는 시기를 무탈히 지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각자의 파수꾼이 자리하고 있다.